요즘 너무 똑같은 일상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쩌겠어. 일상이란 게 그런 거죠. 일단 또 출근해 봅니다. 퇴근. 에헤. 오늘 어제 캔슬됐던 당근마켓 하러 가겠습니다. 하하하. 어제 이거 약속을 파토내서 미안하다고 공짜로 받았습니다.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거 원래 800엔에 파시는 거였는데 공짜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넣을 거예요. 정리 좀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에 어떻습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네, 오늘은 이제 후쿠오카에서 제가 집을 구했던 방법, 그리고 제가 집을 구한 기준, 이 두 가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짜잔, 오늘의 테마는 후쿠오카 집 구하기. 처음 알려드릴 거는 집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집 찾는 방법은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워홀러들이 집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 내리고,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한인 부동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매물 같은 거 찾아서 워홀이나 유학 같은 거 하는 사람들한테 집을 소개해주고 중개 수수료나 이제 뭐 따로 페이를 받으면서 영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걸 이용하기도 했고 괜찮긴 한데, 대신 조금 더 돈이 든다. 편한 대신에 돈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일본 현지 부동산을 이용하는 거예요. 일본 현지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은 어플이 있어요. 그 약간 한국으로 치면 다방 아니면 직방 뭐 그런 것처럼 어플로 이제 집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모라고 하는 어플이랑 앳홈,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랑 뭐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은 그 지역 설정에 맞는 세세한 조건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에 있는 뭐 1LDK, 룸, 키친, 뭐 아무튼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 방 사이즈와 아니면 방 형태,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지 같이 있는지 그런 거 선택을 해서 그 조건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좀 힘든 게 일본어를 잘 알아야 돼요. 저도 그걸로 찾아보다가 이제 생각보다 이게 한국인들이 못 들어가는 집도 많아서 외국인이 입주가 안 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한 두 군데 정도 물어봤다가 빠꾸 먹어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도 한인 부동산을 이용했던 거고요. 이게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긴 한데,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잘 돼 있긴 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괜찮긴 한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한인 부동산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했던 건 이제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일본에 직접 와서 일본 부동산을 찾아간 다음에 집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비추천이긴 합니다. 일단 일본어를 잘 해야 되고요. 일본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하면은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좋은 방을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계약서상 조건 같은 것도 확인하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집을 소개받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해서 방을 빼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고, 저도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약간 좀 덤벙대는 성격이어서 뭔가 불안해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마 제가 이 설명을 은근 잘 못해서
자세한 거는 다른 유튜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구했던 한인 부동산 이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한인 부동산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일단 저는 민트 부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방을 계약을 했고요. 이게 제가 집을 찾아보면서 좀 많이 찾아봤어요. 후쿠오카의 집을. 근데 제가 입주하려고 하는 시기에는 좋은 방도 별로 없고 월세 비싼 거밖에 안 남아 있어서 싼 거 찾으면은 다 저쪽 멀리 조남구 막 이상한 데 있고 해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좀 괜찮은 방을 찾아서 약간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좀 너무 초기 비용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게 민트 부동산은 중개 수수료를 0엔으로 하는 게 목표라고 해서 거기다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거기서 이제 다른 부동산에 문의했던 거에 중개 수수료를 반으로 잘라서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민트 부동산에서 저거 하게 됐습니다. 예. 말을 진짜 못하네 나. 그런 식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집 구할 때 약간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부동산 한 곳에만 질문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다르고, 그리고 이게 관리하는 지역이 좀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지역이 크기도 하고, 그 일본 큰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볼 수 있는 그 부동산이 많지가 않아요. 들어갈 수 있는데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찾기도 힘들고, 한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방을 찾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 조건을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런 거 찾아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딱 여러 군데 다 이런 기준으로 방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인 부동산 여러 군데 돌려보고,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잘 맞는 부동산을 찾아서 계약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가격대도 잘 맞고, 그리고 아마 비슷한 겹치는 방들도 있을 거고 겹치지 않는 방들도 있을 건데, 겹치는 방이면은 그 중에서 초기 비용이 제일 싼 곳으로 문의하는 게 좋을 거고, 겹치지 않는 방이라면 거기서 초기 비용을 제일 싸게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 방을 한번 문의해보고,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방을 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기 비용이 다른 데보다 한 조금 그렇게 막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한 2-30 정도는 싸게 했습니다. 이제 후쿠오카 쪽으로, 후쿠오카뿐만 아니라 어디든 이제 워홀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솔직히 말하면 워홀을 하러 온다는 거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잔뜩 챙겨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짠! 두 번째, 거주 지역 추천.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거주 지역 추천은 제가 이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워킹을 했거든요. 저기 어디야? 후쿠하마도 걸어가 보고, 저기 모모치 해변까지 걸어가 보고, 저 라라포트까지도 한번 걸어가 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걸어가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후쿠오카라는 동네 자체가 생각보다 작아요. 네. 약간 체감상 대구만한 느낌? 그래서 이 지역을 어디를 선택을 해도 솔직히 말하면 어디든 가기 편하거든요.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네, 대충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오리, 여기가 텐진, 여기가 하카타, 밑으로 라라포트, 쭉 밑으로 다자이후, 여기는 공항. 이런 느낌으로 대충 있거든요. 근데 한 여기서 여기까지가 5km 정도밖에 안 해요. 5km, 여기 한 20km, 이렇게 20km.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멀진 않아서 걸어 다니기는 편합니다. 잘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을 이쪽에 구한다고 해도 전철이 이렇게 통하거든요. 공항까지 이렇게 전철이 이렇게 통해서 솔직히 집을 어디 구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이쪽 공항 쪽이랑 하카타 쪽은 비추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시끄러워요.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비행기 날아갈 때마다 집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추천한다 싶은 곳은 역시 오호리공원 근처. 일 끝나고 산책하기도 좋고, 아니면은 또 피크닉 가기도 괜찮고. 근데 일본 자체가 이 공원이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어느 지역을 가도 작게씩은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은 공원을 가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진 마시고, 저희 집 근처에도 공원이 좀 많아서 한 번씩 산책을 자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이 너무 번화가 쪽은 밤에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 약간 좀 떨어진 번화가랑은 살짝 거리가 있는 쪽을 추천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집 월세가 좀 싸야 돼요. 싸야지 살기 편하고, 그 다음이 이제 방 변기나 그런 집안 구조, 저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이 집이 뭐 놓기도 애매하고 정리하기도 애매하고 좀 작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더 넓은 게 좋다. 그리고 주방, 집에서 요리 많이 해 먹을 거면은 주방 좀 큰 게 좋습니다. 저희 집 주방은 진짜 개미 똥구멍만 해서 너무 힘들어요. 요리하기. 요리할 때마다 우당탕탕 하는데, 주방만 빼면 솔직히 만족이긴 합니다. 주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말고는 전 집에서 살면서 딱히 막 불편했던 적은 없고, 한 가지가 이제 실내 세탁기 놔둘 수 있냐 없냐,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남향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남향이면 좋긴 한데, 저희 집도 남향이긴 하거든요. 근데 앞에 건물이 많아서 별로 햇빛이 막 들어오진 않아요.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월세가 싼 곳을 가라. 네. 혹시나 후쿠오카로 오신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후쿠오카 말고 갈 데가 없다 싶으면은 오시는 거 추천하긴 합니다. 저처럼 이제 조용한 데 좋아하거나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후쿠오카도 좋은데, 만약에 좀 노는 거 좋아하시거나 사람들 많이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 가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